여러분, 70세가 넘은 지금 당신은 사랑받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 무슨 부부 관계냐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70대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의사 정재원입니다. 40년 넘게 노년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온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70대 이후에도 부부의 사랑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이어가는 5가지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육체적 친밀함을 넘어 부부의 신뢰와 행복을 되찾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성분들은 예전처럼 활력이 쉽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여성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죠. 이런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부부의 사랑은 끝난 걸까 하고 한숨을 쉬십니다. 저는 40년 넘게 노년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부부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70대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횟수나 강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진실된 순간들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8세 김영민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45년 차, 손주까지 둔 이 부부는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말없이 밥만 먹고 각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김영민 씨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죠.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이성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감이 없어졌고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내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인가요? 그는 머뭇거리며 글쎄요, 10년은 된 것 같아요 라고 답했죠. 그래서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5분, 아내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한 달 뒤 김영민 씨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요즘 제 손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저녁마다 같이 차를 마시며 웃고 있죠. 이 작은 변화가 부부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몸의 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부부의 사랑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제 환자 중 73세 최승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승규 씨는 몇 년 전부터 활력 저하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박사님, 아내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엔 깊은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고 침대에서 마주하는 시간은 더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저녁 아내와 5분간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해 보세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최승규 씨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요즘 제 손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저녁마다 같이 앉아서 예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젊은 시절의 설렘이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70대 이후의 사랑은 젊을 때의 열정과는 다릅니다. 화려한 로맨스나 강렬한 스킨십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따뜻함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75세 박미경 씨는 불편함 때문에 부부 관계를 꺼리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나이에 그런 걸 기대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부부의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소중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 10분간 서로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박미경 씨는 그 후 남편과 매일 저녁 짧은 마사지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남편이 저를 다시 이성으로 봐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더 당당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제가 깨달은 건 70대의 사랑은 횟수나 성취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연결에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부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서 70대 이상 부부가 주 2일 2회 가벼운 스킨십을 유지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이 30% 이상 높아졌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 손을 잡거나 포옹할 때 몸과 마음이 서로에게 너는 여전히 소중해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왜 중요할까요? 나이 들수록 부부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가 됩니다. 70대 부부 중 많은 분들이 각방을 쓰거나 대화가 줄면서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스킨십 하나로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74세 이영자 씨 부부는 5년간 거의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이영자 씨는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남편과 5분간 차를 마시며 대화해보라고 했습니다. 2달 뒤 이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요즘 저를 보고 웃어요. 그리고 저녁에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습관이 됐어요. 이처럼 작은 행동이 부부의 사랑을 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지 않나요? 70대 이후의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툴러도 느려도 진심이 담긴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손을 잡고 5분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따뜻하게 바꿀 거예요. 2번째 비결, 올바른 자세와 충분한 준비로 편안함을 만드세요. 70대가 되면 몸은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관절이 뻐근하고 움직임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죠. 이런 변화 속에서 부부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건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노년 부부를 만나며 깨달은 건 올바른 자세와 준비만 있다면 사랑의 순간은 여전히 편안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0대가 되면 허리나 무릎, 엉덩이 관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몸에 무리를 주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저는 옆으로 마주보며 누운 자세를 추천드립니다. 이 자세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덜 주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감정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6세 정민수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부부 관계를 꺼리게 됐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정 선생님, 옆으로 누워서 아내와 마주보고 허리 아래에 베개를 받쳐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서로의 손을 잡아보세요. 한 달 뒤 정민수 씨는 환해졌습니다. 박사님, 그 자세 덕분에 아내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허리도 덜 아프고 아내와 눈을 맞추니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베개나 이불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 아래나 허리 아래에 베개를 받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꺼운 이불을 접어서 엉덩이 아래에 놓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죠. 이런 간단한 도구들은 부부의 시간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79세 최영숙 씨는 처음엔 이런 방법이 어색했지만 베개를 사용한 후 이제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베개 하나로 오늘 저녁을 더 편안하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젊을 때는 급하게 시작해도 몸이 따라졌지만 70대에는 충분한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예열은 단순히 몸을 준비하는 것 이상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감정적 연결을 깊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5에서 15분간 서로의 손을 잡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깨나 등을 부드럽게 주물러주면서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부부의 신뢰를 쌓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분 이상의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77세 오미란 씨는 남편과 매일 저녁 1시간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남편과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다시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런 준비 과정은 단순히 육체적 준비를 넘어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70대의 부부관계는 급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눕기 전에 서로의 어깨를 5분간 마사지하며 미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74세 김동철 씨 부부는 매일 저녁 5분간 서로의 발을 마사지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 부부의 사랑을 깨워줬어요. 아내가 저를 보고 웃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부부의 시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이런 준비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70대의 사랑은 서툴고 느려도 진심이 담기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5분간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마사지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 비결, 음주를 피하고 약물과 건강을 세심히 관리하세요. 부부의 친밀한 시간을 준비할 때 우리는 종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작은 도구나 습관에 의지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술 한 잔일 텐데요. 70대에는 이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술은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부부의 시간을 위해 술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70대에는 알코올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젊을 때와 다릅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활력 증진 약물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조합은 심각한 어지럼증이나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제 환자 72세 한상민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상민 씨는 아내와 오랜만에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고 싶어 와인 2잔을 마셨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시도하던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꼈죠. 병원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술을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허브차나 따뜻한 물로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술 없이 아내와 대화하며 차를 마시니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더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술 대신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따뜻한 허브차나 과일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캐모마일 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히비스커스 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75세 이지영 씨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 따뜻한 자몽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이지영 씨는 차 한 잔이 우리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술 없이도 충분히 로맨틱하더라고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이런 작은 변화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부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도 배우자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건강관리, 특히 약물 복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십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은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타 차단제는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뇨제는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죠. 73세 김태우 씨는 고혈압 약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박사님, 약을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아내와 가까워질 기운이 안 나요. 이 나이에 이런 게 당연한 걸까요? 라고 털어놓았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의사와 상담해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태우 씨는 약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꾼 뒤 몸이 훨씬 가볍고 아내와의 시간도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복용 시간이나 약물 종류를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70대에는 혈액순환이나 심혈관 건강이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는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권장합니다. 74세 최연자 씨는 매일 아침 1시간 가벼운 요가를 시작한 뒤로 몸이 가벼워지고 남편과 시간을 보낼 때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부부의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친밀한 관계 능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안전입니다. 특히 활력 증진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71세 이민수 씨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약을 먹고 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는 이후로 병원 처방만 따르기로 했죠. 안전한 부부 관계를 위해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이처럼 음주를 피하고 약물과 건강을 세심히 관리하면 부부의 시간은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해집니다. 오늘 저녁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배우자와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해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시고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 비결, 관계 전후의 예열과 회복 단계로 사랑을 깊게 이어가세요. 부부의 친밀한 시간은 단순히 몸이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70대가 되면 몸이 젊을 때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대신 더 깊은 감정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친밀한 관계에서 꼭 필요한 2가지 단계 중 첫 번째, 관계 전 따뜻한 예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0대에는 몸의 유연성과 혈액순환이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 전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준비 과정이 필수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관절 돌리기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깨를 천천히 돌리거나 허리를 가볍게 비틀며 5분간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제 환자 79세 강혜숙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처음엔 스트레칭이 귀찮았어요. 근데 5분 정도 어깨를 돌리고 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남편과 가까워질 때 긴장이 덜하더라고요. 강혜숙 씨는 이 작은 습관 덕분에 부부의 시간이 더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칭뿐 아니라 심호흡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은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 6초간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법은 긴장을 풀고 부부의 시간을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77세 최영철 씨는 심호흡을 시작한 뒤로 몸이 가볍고 아내와의 시간이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죠. 그는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5분간 심호흡을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부부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감정적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예열은 단순히 몸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배우자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건 그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같은 간단한 질문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78세 이옥순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린 뒤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박사님,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웃는 모습을 보니 다시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옥순 씨 부부는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와 이런 작은 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마사지는 예열 과정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등이나 어깨를 5에서 10분간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이 간단한 스킨십은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부부의 유대감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분 이상의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25%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76세 김민자 씨는 남편과 매일 저녁 서로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마사지를 하다 보니 남편이 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더 당당해졌어요. 이처럼 마사지는 몸을 풀어주는 동시에 마음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의 어깨를 5분간 마사지하며 고마워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모든 예열 과정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부부의 신뢰와 사랑을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70대의 부부 관계는 급하게 시작하기보다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 나이에 이런 준비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며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작은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5분간 손을 잡거나 마사지를 하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사랑을 더 깊고 따뜻하게 바꿀 거예요. 자, 이제 예열로 시작한 이 따뜻한 순간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는 관계 후 부드러운 회복 단계를 통해 부부의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의 친밀한 시간은 단순히 시작과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순간, 즉 관계 후의 여운이야말로 사랑과 신뢰를 더 깊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70대에는 몸과 마음이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관계 후의 부드러운 회복 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관계 후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에는 혈압 변화나 심박수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부부가 함께 침대에 누운 채로 5에서 10분간 여유를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감정적 연결을 이어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제 환자 76세 박영미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예전엔 관계 후 바로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남편과 10분 정도 껴안고 있으니 정말 부부라는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박영미 씨는 이 시간을 통해 남편과의 대화가 늘고 서로의 미소가 더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관계 후 배우자와 5분간 껴안으며 여운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 후에는 몸이 수분을 잃기 쉬우므로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어땠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 부부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74세 김상호 씨 부부는 관계 후 물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박사님, 물 한 잔을 나누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며 웃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죠. 라고 말했죠. 이처럼 작은 행동이 감정의 여운을 남기고 부부의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 10분간의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정서적 안정감을 2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채우는 순간입니다. 관계 후 가벼운 스트레칭도 추천드립니다.
70대에는 근육과 관절이 쉽게 뻣뻣해질 수 있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쭉 뻗거나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을 2에서 3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다음날 피로를 줄여줍니다. 77세 이정숙 씨는 관계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한 뒤로 몸이 한결 가볍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덜하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내일은 우리 뭐 할까?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시간이 부부의 일상에 작은 활력을 더해줬다고 하죠. 여러분도 관계 후 2에서 3분간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심호흡도 회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관계 후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 6초간 천천히 내뱉는 심호흡을 5번 정도 해보세요. 이 호흡법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75세 최동원 씨는 심호흡을 시작한 뒤로 관계 후 어지럼증이 줄고 아내와 함께 누워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다고 말했죠. 그는 아내와 함께 심호흡을 하며 고마워, 오늘도 행복했어 라고 속삭인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부부의 마음을 더 깊게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배우자와 함께 심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사랑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모든 회복 과정은 단순히 몸을 안정시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한 애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70대의 부부 관계는 급하게 끝내는 것보다 여운을 남기며 천천히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 나이에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며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관계 후의 5에서 10분은 부부의 사랑을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물 한 잔을 나누며 5분간 껴안아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바꿀 거예요. 5번째 비결, 영양과 운동으로 활력을 높이세요. 건강한 부부의 시간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70대에는 체력과 활력이 젊을 때와 다를 수 있지만 올바른 식단과 운동으로 지구력을 높이면 부부 관계는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식단부터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식단은 부부의 시간을 위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저는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 그리고 견과류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으로 몸의 피로를 줄여주죠.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과일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 78세 이선희 씨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섞은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스무디를 먹고 나니 아침부터 기운이 나고 남편과 시간을 보낼 때도 더 활기가 생겼어요. 이선희 씨는 이 작은 식단 변화로 부부의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술, 카페인, 튀김류는 몸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과 카페인은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튀김류는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76세 김영수 씨는 예전엔 저녁에 커피를 즐겼지만 이를 허브차로 바꾼 뒤로 몸이 가볍고 아내와의 시간이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죠.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혈액순환이 15% 개선되고 친밀한 관계 관련 피로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저녁 커피 대신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셔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부부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70대에는 과격한 운동보다 가벼운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건강을 지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손을 잡으면 체력뿐 아니라 유대감도 강화됩니다. 80세 정미경 씨 부부는 매일 저녁 20분간 공원을 걷습니다. 그녀는 박사님, 남편과 손잡고 걷다 보면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기분이 들어요. 다리도 튼튼해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걷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한 70대 성인은 혈액순환이 20% 개선되고 친밀한 관계 관련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배우자와 15분간 동네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골반 들어 올리기와 케겔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골반 들어 올리기는 침대나 매트 위에서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하루 10회 2-3세트로 시작해 보세요.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친밀한 관계 능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77세 최동민 씨는 케겔 운동을 하루 5분씩 시작한 뒤로 몸에 힘이 생기고 아내와의 시간이 더 자신감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운동들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격한 달리기 같은 운동은 피하세요. 관절에 무리를 주거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스트레칭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가까워집니다. 79세 박옥순 씨 부부는 매일 아침 1시간 함께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녀는 박사님, 남편과 함께 몸을 풀다 보니 서로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부부관계도 더 따뜻해졌죠. 라고 말했죠. 이처럼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부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와 함께 하루 10분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사랑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7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온 저 정재원은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정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 부부의 마음을 더 가깝게 연결하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제 환자 79세 전국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국희 씨는 남편과 15년간 대화가 거의 없었고 각방을 쓰며 점점 낯선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박사님, 이 나이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라며 눈물을 보였죠. 저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정 선생님, 매일 저녁 남편과 5분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2달 뒤 전국희 씨는 환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저를 다시 이성으로 봐주는 느낌이에요. 요즘은 손잡고 동네를 걷다가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따뜻함을 가져왔는지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의 사랑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서툴러도 느려도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내일 아침 함께 동네 공원을 10분 산책하며 미소를 나누세요. 그리고 매일 서로에게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부부의 사랑을 피어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 스무디로 아침을 시작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필요하다면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해 편안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나눈 비결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시작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제 환자들처럼 작은 용기를 낸 부부들은 하나같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며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부부에게 따뜻한 비결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의 행복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비결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부부의 시간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이어가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손을 잡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해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